해남이부터 발표 진행하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목소리. 들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Emerging Pixel Level Semantic Knowledge in Diffusion 모델이라는 주제로 네, 페이퍼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논문은 2024년 ICLR 포스터로 발표한 논문이고요. 디퓨전 모델의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해결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왼쪽과 같은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디퓨전 모델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특정 실제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는 이미지 에디팅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사전학습된 디퓨전 모델은 내부 피처 맵이 이제 시멘틱 널리지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이를 활용해서 이제 많은 태스크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해결하려는 연구들도 이전에 당연히 제한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제안된 이 방법론들은 추가적인 트레이닝이나 뭐 모듈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어노테이션 데이터셋을 좀 더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학습된 디퓨전 모델만의 어떤 내부적인 특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만으로는 어느 정도 생성된 이미지가 의미적 관계를 이해하고 있나를 알기 쉽지 않았고, 그래서 해당 저자들은 어, 사전학습된 디퓨전 모델에서 추출한 의미적 지시만을 활용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해결하자라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구조인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미지 픽셀 스페이스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또 유넷을 거치면서 압축된 이런 피처 맵이 시멘틱한 널리지를 많이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 픽셀과는 좀 거리가 먼, 좀 더 압축된 픽셀에서 시메틱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피처 맵에서 이 이미지 픽셀에 가까운 이 의미적 관계를 직접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차원 특징 맵과 이미지 픽셀의 공간적 위치 간 의미적 대응을 식별하자라는 방법론을 제안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멀디프가 어떻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해결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방문론은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추출한 의미적 지식만을 활용하여 추가 학습 없이 이제 분할 맵을 생성할 수 있는 비지도 이미지 분할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래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저차원 특징 맵에 이제 K-민지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서 저해상도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인풋 이미지가 512 by 512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인풋 이미지에 특정 타입 스텝에 대한 인버전을 진행해서 노이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유닛을 태우게 됩니다. 이 유닛을 태우고 이 어워드 패스에 있는 16 by 16 블록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해서 16 by 16 피처 맵을 추출하게 됩니다. 요 16 by 16을 추출함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크로스 어텐션 16 by 16 블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 실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6 by 16
16 x 16의 피처 맵에 K-민즈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K개의 클러스터를 넣고 이 K개의 클러스터가 각 의미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를 이제 저해상도 분할 마스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 생성한 저해상도 분할 마스크를 통해서 요 모듈레이티드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통해 이미지 픽셀과 저해상도 분할 마스크 간의 의미적 대역 강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어, 이 과정에서는 이제 저차원 레이어의 이제 값을 조절함에 따라 이 생성되는 이미지 픽셀 값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어떻게 둘 간의 대응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앞서 생성한 분할 마스크를 통해 어,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요 크로스 어텐션 부분에 주입되는 피처 맵을 수정해서 이 생성되는 이미지 간의 대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는 16 x 16 이 크로스 어텐션 맵에 있는 값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크로스 어텐션 식에서 이 앞서 계산한 이 마스크 값을 특정 스케일을 곱해줘서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처 맵이 변경되게 되고 이 생성된 이미지가 변경되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스케일과 플러스 스케일을 각각 주입해서 생성된 이미지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서 이 디퍼런스 맵이라는 걸 계산하게 되면 어, 요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만 변경된 이 차이 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마스크에 대해서 이런 디퍼런스 맵을 구한 다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죄송합니다. 어, 이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의 이 피처 맵에 대해서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값에 이 스케일을 곱하게 되고 이 피처 맵 조절된 피처 맵을 주입해서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스 맵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최종적으로 이 픽셀 값에 가장 크게 해당하는 관련이 있는 마스크에 해당하는 세그멘트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실험을 살펴보면 우선 앞서서 질문 하나 네. 해도 될까요? 그 앞에서 그러면은 그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저 디퍼런스 맵을 생성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크로스 텐션 맵에 어떤 그 조작이 들어가는 게 네네.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조작이 들어가서 어떤 저 디퍼런스 맵을 생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타임 스텝에 대해서만 저걸 진행을 해주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이 앞서 피처 맵을 뽑을 때는 그냥 첫 번째 타임 스텝에 대해서만 이 피처 맵을 뽑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요 타임 스텝을 설정하고 이 이후의 디노이징 스텝에 대해서만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스 텐션 맵 건드리는 거는 저 특정 타임 스텝에서만 건드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쭉 리버스 프로세스 진행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해서 최종적으로 디퍼런스 맵이 이제 생성이 되는 형태인 건가요? 네네. 여기만 건들기 위해서 다른 거는 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만 수정을 하고 여기서 반영되는 맵들을 반영해서 얘네로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러면 실험 부분을 살펴보면 앞서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 맵을 뽑고 그 K-민즈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서 해당과 같은 마스크를 생성하게 되고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이미지 픽셀 값에 관련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조절된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픽셀들은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요 관련 없는 부분들은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돼서 이 디퍼런스 맵을 뽑았을 때 검은색으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얻어진 디퍼런스 맵 자체가 이미지 픽셀과 저해상도 특징 맵의 의미적 대응 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서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세그멘테이션 맵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잘 의미적으로 비슷한 부분끼리 잘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사람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맵이나 건물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맵, 그리고 요 강아지에 대해 의미적으로 비슷한 부분들끼리 잘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앞서 이제 저차원의 피처 맵을 통해서 이미지 픽셀로의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커리스펀더를 그 의미적 대응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업샘플링을 진행해서 이미지 픽셀로 변환한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그냥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했을 때는 이와 같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멀티프에서 제안한 방법론으로 진행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잘 구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서 마스크를 생성할 때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K-민즈 클러스터링은 이제 K, 그 마스크의 개수, 그 클러스터의 개수를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K를 조정하면서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마스크가 2개일 때부터 100개일 때까지 진행해봤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기준으로 그리고 나무랑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스크 개수가 많아졌을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표준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태스크를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 태스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존 데이터셋에 저장된 레이블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레임워크를 확장해서 각 픽셀을 가까운 임베딩으로 가진 개념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통해 확장을 해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 픽셀은 그에 해당하는 마스크 임베딩을 자신의 픽셀 임베딩으로 채택하게 되고요. 이 개념 임베딩은 이제 라벨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체 데이터셋의 픽셀 임베딩에 대해서 K-이미지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중심을 추출하여서 그 중심과 가장 가까운 해당 개념에 해당하는 레이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실험에 대해서도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이나 클립 베이스드 방식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약과 한계점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사전학습된 확산 모델을 활용해서 이 다른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추천한 의미적 지식만을 활용해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었고요. 우선 이 방법론은 디퓨전 모델만의 능력을 사용하고 다른 어노테이션 기법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닝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 모델이 이제 정확한 픽셀 수준의 의미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동물들을 보시면 동물의 다리나 이 사람의 얼굴과 같은 이제 작은 세부적인 부분들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압축된 레이어를 통해서 이런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 압축되는 과정에서 이런 디테일한 점들을 잘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하늘과 땅 같은 일부 객체가 과도하게 분할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객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적 위치나 색상 같은 다른 속성들도 압축돼서 시멘틱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슈퍼바이즈드로 어떻게 확장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 앞서 이제 어쨌든 네, 이 태스크랑은 다르게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그 세그멘테이션 맵을 잘 생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레이블에 속하는지를 어, 그 배치, 그러니까 분류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건데요. 어, 그, 그 레이블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 픽셀 인베딩과 개념 인베딩을 사용해서 어쨌든 어떤 레이블에 속하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 음, 그 어쨌든 세그멘테이션을 분류하게 되고 그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레이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셋에 레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을 찾고 그 중심과 가장 가까운 레이블에 속한다라는 가정을 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 쉽게 이해해 보면은 어쨌든 그 크로스 어텐션 맵 건드리고 있고 거기서 어, 그러니까 클립 같은 거 활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형태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셋마다 그 레이블이 전체적으로 다 픽스가 돼 있을 거고 그 중에 어떤 클래스에 속하냐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 궁금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쇼파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가 같이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점은 이미 그 모델로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세그멘테이션 맵은 어느 레이블에 속하냐를 살펴볼 때, 요 마스크된 마스크된 인베딩을 통해서 요 소파가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맵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이 클러스터의 중심을 추출해서 그 정답 레이블과 가장 가까운 레이블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마스크 추출은 이미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며 그 마스크를 대표하는 어떤 그 인베딩은 그 클러스터의 어떤 그 중심값을 구해서 그거랑 이제 뭐 클래스 인베딩이랑 비교해서 이제 클래스 레이블을 부여하는 형태라고 이해하는 네네, 그 정답 세그멘테이션 맵도 어쨌든 그림으로 저장이 돼 있을 테니까 걔네도 중심을 구하게 되고 그 중심끼리의 유사성, 가장 가까운 레이블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면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